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이자 2월 초까지 걸쳐 있는 주간 세계경제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요일 2월 1일이죠.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방기금금리가 4.5%에서 4.75%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이 0.25%포인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도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우리가 이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연준이 올해 안에 피봇할 거라고 외쳤죠. 뉴욕 증시 다 상승했지만 작년에 특히 많이 하락했던 나스닥 컴포짓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Q&A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입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했다. 1% 성장을 해서 빌로우 트렌드로 갔다. 소비자의 지출 확대 속도도 둔화되고 주택 경기는 계속 약한 상태고 기업의 고정 투자도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매우 타이트하고 실업률은 50년 내에 최저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개인 소비 지출 PCE는 5%고 근원 PCE는 4.4% 기록했다. 환영할 만한 하락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는 상당히 낮아져서 이제 많이 잡혔는데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굉장히 조심성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연준의 임무는 두 가지다. 최대의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 여기서 최대 고용이라는 거는 물가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의 최대 고용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가이드로 해서 우리는 정책을 운용하는데 우리 정책이 우리의 임무에 이 두 가지 임무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신중하게 관찰하면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로 FOMC는 지난 1년간 금리를 4.5%포인트 인상했다. 2% 목표 인플레에 도달하려면 긴축의 계속적인 진행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FOMC가 오늘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것은 향후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폭 인상했지만 이 정도를 해놓고 또 보겠다라는 겁니다. FOMC는 계속해서 최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 역사는 지나치게 빠른 피봇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한다. 이 얘기는 예전에도 했죠. 우리는 임무 완수 때까지 현재 코스, 긴축 코스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연설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롬 파월한테 다 들어본 얘기였죠. 그런데 Q&A는 약간 달랐어요. Q&A가 꽤 길어서 제가 한 서너 개의 질문과 답만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면 이미 금융시장은 완화하는 중이다. 모기지 금리도 하락하고 있고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 긴축을 수행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파월은 우리 목표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다. 우리 스탠스가 아직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는 게, 경제를 제약하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금리 인상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 두 번째 Q&A로 넘어가면요. 그렇다면 최종금리 수준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이랬습니다. 12월 회의에서 5에서 5.25% 논의를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금리 논의를 안 했다. 3월에 논의를 할 거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했다. 지금으로서는 이 최종금리를 얼마까지 올릴지 불확실하다. 3월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는데 왜 연준의 정책은 변하지 않는 건가? 파월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인플레 둔화 과정이 시작됐다. disinflationary process가 시작됐다. 이 말은, 여기서 이 말은 disinflation입니다. 이 말은 전에 언급한 적이 없다. 오늘이 처음이다.
하지만 확실한 둔화는 재화에서만 보여질 뿐이고 서비스에서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정책 유지가 필요한 거다. 우리는 주거를 뺀 근원 서비스 PC,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슈퍼코어입니다. 여기에서의 둔화를 기대하지만 아직까지 증거가 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슈퍼코어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고른 마지막 질문을 한 사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입니다. 연준 출입 기자죠.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좀 몇 달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면 어떻겠냐. 소위 포즈를 제안을 한 겁니다. 파월은 앞으로 두어 번은 더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다. 아직 인플레가 뜨겁기 때문이다. 금리 수준이 아직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는 게 현재의 우리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시장이 환호를 했지만 사실 12월에 했던 얘기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금요일에 고용시장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1월에 미국에서 51만 7천 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깜짝 결과였죠. 시장 예상이 18만 7천 개였습니다. 이 예상은 너무나 빗나갔죠. 신규 일자리 창출은 지난 5개월간 연속적으로 그 증가세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는 창출되지만 그 창출되는 수가 계속 줄었다는 거죠. 이런 추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월 실업률도 하락했어요. 그동안 3.6%, 3.5% 왔다 갔다 했는데 1월에는 3.4%가 된 겁니다. 53년 내의 최저입니다. 파월 의장이 앞에서 50년 내 최저라고 했지만 이제는 53년 내의 최저가 된 겁니다. 1969년 6월에 3.4% 실업률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가 재미난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미국 총고용, 그러니까 총 일자리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게 큰 뉴스였죠. 그런데 잘 뜯어보니까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서의 고용은 앞으로 한동안 더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의 아다니 그룹 얘기입니다. 가우탐 아다니는 이 사태 일어났을 때만 해도 세계 3위 부자였습니다. 그룹의 대표 기업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스가 유상증자를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뉴욕의 숏셀러가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고서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기업 역사상 최악의 사기 집단이다. 분식회계를 통해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성장했고 주가 조작을 밥 먹듯이 한다. 굉장히 심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작은 회사지만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전기차 기업 니콜라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면서 유명해졌죠. 아다니는 힌덴버그 리서치 주장을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급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유상증자 가격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유상증자도 포기했죠. 금요일 현재 아다니 그룹의 회사 가치는 1,000억 달러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다니 본인도 부자 순위 3위에서 1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다니의 배경을 보면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모디는 2001년에 자신의 출신주인 구라자트주 수상으로 취임을 해요. 그러면서 곧바로 구라자트주의 문드라 항구를 아다니에게 헐값에 장기 임대합니다. 인도 북서쪽입니다. 이게 문드라 항구, 이 주변이 구라자트주입니다. 아다니 성공의 기반이 됐던 게 이 문드라 항구입니다. 현재 인도 최대 항구인데 항구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모디 수상 역시 아다니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아다니가 계속 성공하니까 모디는 본인의 이미지를 친성장 리더로 제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디 이미지 두 개입니다. 친성장과 반부패. 지금 이 두 개가 다 불안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자, 모디 수상은 13년 동안 구라자트 주 수상을 역임하다가
2014년에 인도 수상이 됩니다. 이때 수도 델리로 입성을 하는데 아다니 비행기로 왔다는 겁니다. 이 우정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디와 인도 이미지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신뢰도가 무너질 판입니다. 인도 정부는 재빨리 아다니 사태는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믿음을 못 주죠. 화요일에 아다니는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 인수를 완결하러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아다니가 이 하이파 항구를 12억 달러에 샀어요. 계약 완결하는 자리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과 악수도 합니다. 근데 과연 보안에 민감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파 항구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에게 넘길까? 그럴 것 같지 않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